알아보려면 일단 한번 조금씩 먹어보면서 가루쌀은 해놨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그 경영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총장님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 정책에도 어떤 형식의 정책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쌀 산업 쪽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정부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를 하고 K푸드가 아니라 K푸드 플러스라고 해서 이런 거 안정자금을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전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아, 진짜요? 와. 잘 지내셨죠? 네. 얼마나 오래 걸리셨어요? 아, 저는 여기 옆에 군산이어서 한 네. 30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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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늦게 온 거 아니죠? 아. 늦었어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조금. 아, 네. 언니 당진에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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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농어촌,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정현출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과 또 정황근 농업정책의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스마트하게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 4분을 모시고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앞으로 혹시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우리 세 번째 앉으신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농수산가공학과 1기 졸업생 박진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정읍에서 하해업을 하고 있고 하해학과를 졸업한 류호인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특용작물학과를 졸업해서 군산에서 구아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영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채소학과를 졸업하고 20기고 이제 양대파 농사를 짓고 있는 김도혜라고 합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이켜 보자고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어려웠던 여건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코로나19도 있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료니 곡물이니 이런 자재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농촌에서는 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이 지금 지났는데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하고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요새 하는 게? 사실 농산물들이 다 그럴 거예요. 가격을 안정하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지인들이 요즘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격이 많이 다운돼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쌀 산업 쪽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쌀 가격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난 1년 동안 시끄러웠죠. 뭐 어쨌든 쌀값이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안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정부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쌀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체감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아마 그렇게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한 사람이 소비하는 쌀의 양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하는 거는 여전히 굉장히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쌀이 한 20만 톤 정도는 평균적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적으로 쌀이 과잉이 되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배웠을 텐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공을 한다든지 새로운 품종 같은 것도 개발을 해야 또 새롭게 재배할 수 있지 않을까도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정책도 있나요?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일단은 공급하고 수요를 봐야 되겠죠. 근데
공급량이 지금 쌀의 경우에는 워낙 그 수요량보다 매년 높기 때문에 공급을 조금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면적에서 좀 덜 생산을 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면적 자체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면적을 줄이려면 거기서 쌀을 생산하던 거를 그냥 땅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품종을 심거나, 안 그러면 아예 다른 작물을 심어가지고 공급량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쌀로 하지 않던 것을 쌀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쌀 가공 식품 산업을 좀 더 육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마침 빵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빵은 다 밀가루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 빵하고 과자 종류는 전부 100% 쌀로 만든 겁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100% 가루쌀로 만들었어요. 혹시 가루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몇 번 들어봤긴 했는데 어떤 건지 자세히를 몰라서 알아보려면 일단 한번 조금씩 먹어보면서 알아봐도 될 것 같은데. 가루쌀은 돌연변이로 나타났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치 밀처럼 그냥 말라 있는 상태에서도 부수면 쌀가루가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빵을 만드는데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한 20만 톤 정도 가루쌀을 생산한다면 우리는 밀가루를 한 20만 톤 수입을 덜 해도 되고, 또 남는 쌀 20만 톤 처리를 고민을 덜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아쉽게도 지금 가루쌀이 많지가 않아요. 작년의 경우에는 전국에 가루쌀을 재배한 면적이 한 100헥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가루쌀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올해는 2,000헥타를 재배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가루쌀이 한 1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가루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물량도 충분히 확보를 일단 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한 27년도까지는 가루쌀을 한 20만 톤 정도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원물만 팔다가 이걸 조금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6차 산업, 융복합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또 원부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영 안정을 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 경영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사는 뭐 비교적 쉽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농업이 사실 경영하는데 훨씬 어려운 점이 많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넘어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직불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농업을 하는 규모와 상관없이 비료나 사료 이런 거 안정 자금을 준다든지 또는 경영 자금을 대출을 했을 때 금리를 인하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농들이 처음에 이제 가서 어떤 정착하는데 어떤 게 가장 어려우냐라고 작년에 좀 물어봤었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농지를 구입할 때 너무 힘들다. 새로운 농지를 찾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농지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농지 구입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처음에 농업을 시작을 할 때 다른 수입이 거의 없잖아요. 농업은 일단 농사가 뭐 1년 단위로 끝나든지 안 그러면 뭐 원예 작물도 몇 개월 정도 걸려야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자기가 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생활비 같은 것이 부족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행정마을에서는 좀 청년 이제 인구가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총장님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사실 이제 그 제1차 그 청년농 육성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거기에 보면 상당히 종합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경영 안정 정책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일단 청년이 처음에 정착을 하려면 생활이 좀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농 정착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대상도 한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를 하고 지원 금액도 월 100만 원 수준에서 110만 원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이런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지원 정책들을 많이 늘렸고요. 그 이외에도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려면
주거 문제나 나중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 육아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총망라한 정책을 10월에 발표를 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구아바를 활용해서 음, 그냥 단순히 구아바 과일과 이파리를 파는 것만 아니라 구아바를 이용한 자가공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구아바 기능성 식품을 추후에는 수출도 좀 해보고 싶은데 저처럼 K푸드를 수출하고 판로 개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혹시 농식품 정책에도 어떤 형식의 정책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옛날에는 수출을 꼭 그 신선 농산물 수출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신선 농산물을 먼 곳까지 수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꼭 신선 농산물에만 집중하지 말고 와 연관된 산업 전체 수출을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금방 말한 것처럼 구아바 열매를 수출하려면 검역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가공품을 만들면 그 가공품을 이제 수출하는 방법, 그런 걸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같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수출하고 또 이 시스템과 연관된 장비, 기계, 또 여기에 들어가는 농기자재 이런 것들이 다 수출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수출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식품이나 또 나아가서는 신선 농산물까지도 수출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질 거라는 거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농산물 수출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번영하고 있는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지? 미국? 호주? 한국? 한국? 한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덜란드가 굉장히 살펴볼 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나라가 규모가 작잖아요. 근데 수출은 뭐 미국 다음 정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해다가 그거를 적절하게 가공하거나 안 그러면 재포장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 그 물량이 많으니까 수레를 워낙 큰 수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물건을 수출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을 좀 많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절차가 좀 비용도 많이 들고 까다롭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게 많으니까 거기 그냥 얹어주기만 하면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K푸드가 아니라 K푸드 플러스라고 해서 K푸드 플러스 수출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지원 조직을 만들었고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정부가 출범하니까 새로운 정책 많이 해보려고 했고 또 기존에 있던 정책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느끼기에 혹시 자기가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아 이런 거 참 괜찮았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제가 특용작물학과를 졸업해서 구아바를 비롯한 한약재를 활용해서 기능성 식품, 나아가서 건강기능식품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농진청에 있는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로서는 해볼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개발해봤었거든요. 거기에는 농진청 그리고 농식품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당히 좋았어요. 저는 이제 자녀를 이제 둘째를 출산하다 보니까 농가 도우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잘 활용을 하고 있어서 와이프도 한농대 졸업생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연계된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은 뭐 사용해보지 않은 정책이지만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 그리고 청년 농업인이라는 이유로 1순위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좋았고 또 아직 결혼과 출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관련된 정책들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덜어서 조금 더 농업에 집중하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지은행에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농지은행 정책에 대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정책이 좋아서 청년 농업인이나 이런 데 더 1순위로 됐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려고 합니다.
뭐 기존에 있는 정책 많이 좋은 거 찾아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다가 이런 부분만 조금 더 개선하면 더 좋아지겠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우리 이 쾌적한 한농대 캠퍼스에서 졸업생들 4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냥 재미있기만 한 건 아니고 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 1년을 졸업생들과 같이 회고를 해보니까 새로운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던 1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을 잘 활용하고 또 정책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저도 스스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